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릎이 뻐근하고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일어나 산책을 나가던 길이 이제는 한 걸음 떼기도 버겁고 계단 하나 오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게 느껴지시죠?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자고 해도 다리가 붓고 쑤셔서 미안한 마음에 자꾸만 주저앉고 싶으셨던 적도 있으셨을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입니다. 올해 85살이고 반세기 넘게 노인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 시간 통증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다시 웃음을 되찾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8세의 박영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동네 시장에 가셔서 손주들에게 줄 사과와 배를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죠. 손주들이 할머니 사과 깎아줘요 하고 외치면 그 말 한마디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말을 안 들어요. 시장에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져요. 손주들한테 과일을 못 사다 주니까 제 힘이 빠져요. 그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약 없어도 다리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단 한 달만 저와 함께 해보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통증과 피로에 익숙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도와줄 재료와 작은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무릎과 다리를 가볍게 만들어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비싼 약도 주사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는 음식들과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 몇 가지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실제 환자들이 겪은 변화이고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는 희망입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이 회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도 그래. 내 몸도 예전 같지 않아. 라고 속으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의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에는 콜라겐이라는 중요한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콜라겐은 쉽게 말해 몸속을 연결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해주고 뼈와 피부, 근육과 힘줄이 튼튼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무릎이 뻐근하거나 다리가 붓는 느낌, 혹은 조금만 걸어도 피곤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콜라겐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으면 우리 몸은 콜라겐을 절반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이상이 관절 통증이나 다리 부종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통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현실입니다. 무릎이 뻣뻣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에 피로와 부기가 쌓이게 됩니다. 결국 걷는 것조차 점점 두려워지게 되죠. 김민수 할아버지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올해 82세이신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다리가 뻐근하고 쑤셔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지팡이에 의지하며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무겁고 아픈데 이 나이에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단지 콜라겐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일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관절을 감싸는 연골을 보호하고 혈액이 잘 돌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줄어들면 관절이 약해지고 다리에 피로가 쌓이며 결국 걷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나 좀 도와줘.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움직일 수 있어. 놀라운 점은 이 콜라겐은 꼭 약으로만 보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냉장고 안, 매일 드시는 음식 속에도 콜라겐은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음식들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서 이 음식들을 통해 다리 통증이 줄고 다시 당당히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순서입니다. 어떤 음식들이 그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단은 어떤 모습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몸에 콜라겐을 채워줄 음식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약국에서 파는 보조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매일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어서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먼저 소개할 8번째 음식은 달걀 노른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른자 안에야말로 관절 건강에 필요한 보물 같은 영양소가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걀 노른자에는 비오틴, 황,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콜라겐을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한 조력자입니다. 비타민 D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황은 관절 연골을 보호하며 비오틴은 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달걀 노른자를 섭취한 어르신들은 관절 염증이 평균 22%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너무 오래 삶지 말고 반숙으로 드셔보세요. 노른자가 촉촉하게 익었을 때 영양소가 가장 잘 보존됩니다. 하루에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75세의 이순 할머니도 처음에는 무릎이 뻐근해서 손주들과 산책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이 공원 가자고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미안해요. 그렇게 속상해 하시던 할머니께 제가 반숙 달걀을 매일 아침 드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공원 한 바퀴를 도는 게 즐거워요. 여러분도 내일 아침 달걀 하나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다음은 7번째 음식, 호박씨입니다.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씨앗입니다. 호박씨에는 아연, 마그네슘, 망간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결합 조직을 재생하고 관절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박씨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다리 부기가 평균 19% 줄고 관절 유연성은 2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섭취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호박씨를 하루 한 줌, 약 20지 정도를 죽이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아침 주스에 살짝 곁들여 드셔보세요. 간편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79세의 최만석 할아버지도 다리가 자주 붓고 신발 신기가 어려우셨습니다. 선생님, 부어서 발이 안 들어가요. 그 말씀을 하실 때 표정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호박씨를 하루 한 줌씩 섭취하시도록 권해드렸고 3주 뒤 할아버지께서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 시장도 거뜬히 다녀요. 손주들 간식도 직접 사요. 그리고 6번째 음식은 연어입니다. 연어는 고급 음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통조림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연어의 부드러운 뼈에는 콜라겐, 칼슘, 오메가 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관절의 염증을 줄이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연어를 주 2회 섭취한 어르신들은 관절 유연성이 무려 32%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고 걷는 걸음이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80세의 최영희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에 참석하실 수 있을지 걱정하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서 혹시 넘어지면 어쩌죠? 저는 연어 통조림을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2달 뒤,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에서 손주랑 춤췄어요. 다리가 정말 가볍더라고요. 이렇게 평범한 식재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일상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4번째, 5번째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기대되시죠? 방금 소개해드린 달걀 노른자, 호박씨, 연어만으로도 이미 식탁이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음식들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특히 이 다음 3가지는 콜라겐 함량은 물론이고 흡수력과 회복 속도 면에서도 탁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5번째 음식, 바로 닭껍질입니다. 네, 놀라셨죠? 많은 분들이 닭껍질을 기름지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떼어내고 버리시곤 하는데요. 사실 닭껍질은 우리 몸의 관절 연골과 가장 비슷한 형태의 일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입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 닭껍질을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관절 통증이 평균 40% 감소하고 다리 부기가 33% 줄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기름진 음식이라는 오해를 잠시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요?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마시고 삶거나 오븐에 가볍게 구워서 바삭하게 드시면 됩니다. 찜이나 국에 넣어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닭고기를 요리하실 때 껍질을 함께 드시면 충분합니다. 76세의 박동수 할아버지는 무릎 통증 때문에 동네 공원조차 가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엔 친구들이랑 장기 두러 자주 갔는데 요즘은 다리가 아파서 집에만 있어요. 그렇게 아쉬워하시던 할아버지께 제가 닭껍질을 푹 삶아 국에 넣어 드시라고 권했죠. 1달 뒤 지팡이 없이 걸어오신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다시 공원 가서 장기 둡니다. 믿기지 않죠? 다음은 4번째 음식, 젤라틴입니다. 젤라틴이라고 하면 손주들이 좋아하는 젤리 디저트가 떠오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젤라틴은 콜라겐을 조리해서 얻은 형태로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젤라틴을 6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운동 능력이 평균 3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덜 아프다는 반응이 많았죠. 섭취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따뜻한 차나 국에 1스푼 정도 녹여 드시거나 과일즙과 함께 젤리로 만들어 간식처럼 즐기셔도 좋습니다. 하루 10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77세의 윤정자 할머니는 무릎이 시큰거려서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선생님, 계단만 보면 겁이 나요. 저는 젤라틴을 직접 드셔보시라고 권했고 1달 뒤 할머니는 밝은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단도 무섭지 않아요. 손주랑 마트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번째 음식, 통조림 정어리입니다. 정어리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작은 생선 하나에 정말 많은 영양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껍질과 뼈에 콜라겐, 엘라스틴, 오메가 3가 가득 들어 있어 관절의 탄력을 높이고 다리 부기를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어리를 꾸준히 섭취한 어르신들은 관절 통증이 29% 줄고 무릎 부기가 25%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조림 형태로 되어 있어 언제든지 간편하게 드실 수 있고 뼈까지 부드럽게 익어 있어 드시기에도 전혀 부담 없습니다. 81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다리 부기 때문에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포기하셨었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무거워서 한 걸음도 떼기 힘들어요.
저는 밥 위에 통조림 정어리를 얹어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3주 뒤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랑 놀이터에서 1시간도 놀 수 있어요. 이 3가지 음식 닭껍질, 젤라틴, 정어리는 모두 우리의 식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보물들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누구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식재료들이라는 점이 무엇보다 반갑죠. 이제 여러분의 식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음에는 가장 강력한 2가지 음식, 그리고 진짜 회복의 전환점이 된 식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6가지 음식들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달걀 노른자부터 정어리까지 모두 우리 주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재료였죠.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음식이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가장 강력한 2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특히 이 2가지는 실제 임상 연구에서도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입증되었고, 제 환자분들 사이에서도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랐던 식품입니다. 먼저 2번째 음식, 바로 뼈수, 즉 뼈 육수입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따뜻한 국물이 생각나시죠? 바로 그 뼈국이 지금 여러분의 관절과 다리에 꼭 필요한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뼈수에는 콜라겐, 글라이신, 프롤린, 칼슘, 마그네슘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도와 다리 부기를 빠르게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2021년 연구에서는 뼈수를 하루 한 컵씩 섭취한 어르신들이 다리 부기가 44% 줄고 운동 능력이 38%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뜻한 한 그릇의 국물이 단순한 위로를 넘어 몸을 회복시키는 열쇠였던 거죠. 섭취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닭이나 소의 뼈를 사과 식초 1스푼과 함께 8시간 이상 푹 고아주세요. 사과 식초는 뼈 속에 있는 미네랄과 콜라겐을 더 잘 끌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 한 컵, 아침이나 저녁에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79세의 이재영 할아버지는 다리 부기 때문에 아침 산책을 포기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새소리 들으며 걷는 게 하루의 낙이었는데 요즘은 다리가 무거워서 그냥 창밖만 바라봐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할아버지께 뼈수를 매일 한 컵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아버지는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다시 아침마다 산책을 나갑니다. 다리가 정말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음식, 그야말로 콜라겐의 왕, 소임줄입니다. 소임줄은 거의 순수한 일형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체 관절 연골과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소임줄을 30일간 섭취한 어르신들은 관절 윤활액이 63%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무릎이 덜 뻣뻣해지고 걸음걸이가 한결 당당해졌다는 뜻이죠. 섭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임줄을 깨끗이 씻어 68시간 푹 삶아주세요. 채소와 함께 국이나 수프로 끓여 드시면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됩니다. 주 23회, 한 번에 50백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83세의 정미경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절뚝이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선생님, 손주들하고 시장 한 바퀴 도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께 소임줄을 삶아 수프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3주 뒤 할머니는 환한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절뚝이던 다리가 이젠 당당해요. 이 2가지 음식 뼈수와 소임줄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했던 회복의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8가지 식품 중 가장 강력한 콜라겐 공급원이기도 하고 실제 변화가 가장 빠르게 나타난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된 습관이나 실수로 효과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실수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꼭 확인해 주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8가지 콜라겐 식품들, 정말 실천해 볼 만하다고 느끼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면 효과가 절반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저는 반복적으로 비슷한 실수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실수들은 조금만 인식하고 조심하면 누구나 쉽게 고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콜라겐 알약이나 보조제만 믿고 음식은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약국에서 콜라겐 캡슐을 샀는데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한 콜라겐이 알약보다 훨씬 더 잘 흡수되고 효과도 빠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음식 속 천연 콜라겐은 보조제보다 최대 30% 빠르게 흡수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4세의 최상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콜라겐 알약만 드시면서도 무릎 통증이 줄지 않아 답답해 하셨습니다. 제가 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바꾸자고 제안드리자 처음엔 의아해 하셨지만 2달 뒤에는 약보다 음식이 더 낫네요 라며 놀라워 하셨죠. 두 번째 실수는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좋은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달걀 노른자, 닭 껍질, 심지어 연어 껍질까지 이 모든 것이 콜라겐에 보고인데도 기름질까봐라는 이유로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요즘은 음식 속 콜레스테롤보다 트랜스 지방이나 가공식품이 더 큰 문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비타민 D와 황이 풍부해 관절 회복에 꼭 필요하며 닭 껍질은 일형 콜라겐의 핵심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도 기름에 튀기거나 강한 불에 조리하면 영양소가 쉽게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 닭 껍질이나 소임줄을 튀기면 콜라겐이 거의 사라지고 오히려 몸에 해로운 지방만 남게 되죠. 반면 삶거나 오븐에 약하게 굽는 방식은 콜라겐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76세 김옥순 할머니는 처음엔 닭 껍질을 바삭하게 튀겨 드시면서 맛은 있는데 통증이 그대로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삶아서 국에 넣는 방식으로 바꾸고 나서는 이젠 무릎이 덜 아프고 밤에도 푹 자요라고 하시며 흐뭇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생선 뼈나 껍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통조림 정어리나 연어에는 뼈와 껍질에 가장 많은 콜라겐이 들어있는데 많은 분들이 먹기 불편할 것 같아서 라는 이유로 골라내곤 하시죠. 하지만 통조림 생선의 뼈는 부드럽게 익혀져 있어 쉽게 씹히고 별다른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80세의 이영자 할머니도 처음엔 정어리 뼈를 버리셨지만 제가 그게 콜라겐 덩어리예요 라고 설명드리자 조심스레 드셔보셨고 한 달 뒤에는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졌어요 라며 미소를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 하나, 잘못된 정보 하나가 여러분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라도 위와 같은 실수를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씩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식품에 대한 이해도 생기셨고 실수도 피할 수 있게 되었으니 다음은 이 음식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들에 대해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콜라겐이 풍부한 8가지 식품과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섭취법, 그리고 흔히 저지르는 실수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제 음식으로 준비는 됐는데 뭔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없을까? 정확한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식과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꾼 분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습관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 아무런 장비 없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지금부터 그 3가지 핵심 습관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 많은 어르신들께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루 15분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다리의 부기와 피로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소금은 근육을 이완시켜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2020년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2주 이상 실천한 어르신들은 다리 부종이 평균 20% 감소하고 수면질도 좋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78세의 박미영 할머니는 저녁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그래서 잠도 뒤척이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묵직해서 불편해요. 그렇게 말씀하신 할머니께 제가 소금물 조격을 권해드렸고 한 달 뒤에는 밤에 숙면을 하니까 아침이 훨씬 상쾌해졌어요 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에 앉은 채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이 뻣뻣해져 걷기 힘들 때는 운동이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5분 식탁 의자나 소파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각 10번씩 천천히 돌려보세요. 이 동작은 관절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무릎의 뻣뻣함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이 동작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관절 유연성이 25% 향상되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80세의 최영철 할아버지도 처음엔 다리가 굳어서 손주랑 놀기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지만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요즘은 공기놀이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셨죠.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특별히 멀리 나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10분 동네 한 바퀴를 천천히 도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집니다. 2020년 연세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의 꾸준한 걷기는 관절 통증을 35% 줄이고 근력과 균형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81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아예 외출을 꺼리셨던 분이었습니다. 손주들이 공원 가자고 해도 다리가 무거워서 자꾸 미뤄요. 저는 할머니께 하루 10분 집 앞만이라도 걸어보세요 라고 조언드렸습니다. 그리고 2달 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다시 산책해요. 이렇게 가벼울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발 담그기, 의자 스트레칭, 천천히 걷기, 이 3가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입니다. 음식만큼이나 중요한 이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회복 속도를 2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 모든 걸 하나의 계획으로 정리하고 여러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무리입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박영순 할머니의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로 여러분께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콜라겐 식품, 흔한 실수들, 그리고 3가지 생활 습관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하나하나 돌아보면 모두 어렵지 않은 것들이었죠. 달걀 하나, 작은 씨앗 한 줌, 따뜻한 물 한 바가지, 그리고 하루 10분의 산책. 이처럼 작고 평범한 것들이 모여서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뻐근하다고 해서, 다리가 무겁다고 해서 이제 나이 탓이려니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 회복을 도와주는 음식과 습관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아주 간단한 일주일
실천 메모 작성입니다. 냉장고 문이나 식탁 옆에 작은 종이를 붙여보세요. 예를 들어 월요일엔 반숙 달걀, 수요일엔 정어리밥, 금요일엔 뼈수 한 컵, 그리고 매일 5분 스트레칭, 저녁엔 따뜻한 조교, 주말엔 손주와 동네 산책.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그렇게 여러분의 몸은 다시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한번 박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절뚝이며 시장을 가던 할머니는 무릎 통증 때문에 손주에게 과일을 사주는 기쁨마저 잃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지금은 손주 손을 잡고 웃으며 시장 골목을 함께 걷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말하셨죠.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지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웃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해온 환자분들의 약 90% 이상이 첫 주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2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몸은, 그리고 삶은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내일부터 어떤 음식으로 시작해 보시겠어요? 아침 달걀 한 개일까요? 아니면 저녁에 따뜻한 뼈수 한 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그리고 손주들과 웃으며 걷는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